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애니어그램 만남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두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지난주에 오셨다 가셨는데 이번 주는 좀 어떠셨어요? 이번 주는 조금 발걸음이 더 가벼웠습니다. 아, 네. 한번 경험하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두려움이 조금 사라진?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경험을 기꺼이 가치를 위해서 그런 고통쯤이야 기꺼이 함께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그 대인관계 2번과 2번 공통점과 차이점, 또 나는 어떤 사람이 좋고 나는 어떤 유형인지, 나는 이럴 때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오늘은 그러면 그 어린 시절로 또 한번 돌아가보고 그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지혜림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어린 시절에 돌아가 보니까 네. 제 생일날 네. 초등학교 1학년 할머니가 시루떡을 해서 네. 엄마가 뭐 여러 가지 음식도 해가지고 생일상을 차려준 그 시루떡이 기억이 엄청 나네요. 아, 그래요? 그 예전에는 시루떡 하면 집에서 할머님들이 다 그렇죠. 직접 하셨잖아요. 그 보통 팥 그거 많이 넣지 않아요? 어떤 시루떡이었어요? 팥시루떡이었어요. 찹쌀 가루하고 위에 팥을 깔고 이랬던 그 샌드위치처럼? 예, 샌드위치처럼. 한 면은 팥. 예, 한 면은 쌀. 예. 그것이 저는 어린 시절을 얘기하자면 이제 그 시루떡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지만 저는 내가 팥을 되게 싫어했어요. 콩 종류를. 그러면 그 할머니 댁, 방학 때 할머니 댁을 가면 어디서 이렇게 구해 오잖아요, 떡을. 그럼 저는 이제 그게 싫으니까 밥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서 그거를 딱 속에 하얀 그 떡만 있는 거를 잘라서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게 굉장한 적이잖아요. 배려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맞는 거 아시죠? 콩 떨어뜨렸다고. 안 먹는다고 그렇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 시절 그 할머니였으니까, 근데도 그 할머니가 저한테는 그 기억이 항상 있어요. 떡하면 시루떡하면 그런 것들이 예뻐하시나. 네, 그래서 지금도 그게 공감받았구나라는 생각. 떡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그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예, 저도 어린 기억에. 진원 쌤은 좀 어떠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저희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경마, 그러니까 그 지금 과천이죠. 네네, 과천. 그 생일 전에 그 일대가 저희 삼촌의 이제 논밭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거기도 원래 산이었는데 그걸 깎는다고. 어느 겨울철에 한번 이제 겨울방학 때 놀러를 갔는데 그 뭐라 그럴까? 그래도 눈썰매 하면 그때 당시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다라 정도는 할 줄 알았더니 진짜 비료푸대에다 지푸라기 넣고 그래서 내려오는데 그 돌뿌리가 있으니까 이게 그 엉덩이가 얼마나 아프든지 한번 찍힐 때마다 이제 재미는 있는데 내려올 때마다 찍히니까 이게 멍이 들어가지고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거의 버스 타러 갈 때는 거의 쩔뚝쩔뚝거리면서 뭐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완전 시퍼렇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어머. 그래도 재밌다고. 그러니까요. 또 가자고. 그때만이 할 수 있는 추억이. 그렇죠. 네. 이야. 그러셨구나. 진짜 그건 추억이네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타봤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도 어느 정도 뭐랄까 그 뭐 대담으로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만들어놨었는데 진짜 비료푸대는 저도 처음 타본. 지대에 안 좋은 데다가 그 틀을 만들었네. 보통 매끈한데 눈 많이 사면 막 비료포대 타면 매끈해지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어렸을 때. 근데 돌멩이가 그렇게 있는 데다 그러니까. 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저희도. 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터져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끝부분에 이제 피하면 되는데
어린 아이다 보니까 그 뭐랄까 요령이 없다 보니까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10살인가 11살인가 됐을 거예요. 아 그러네요. 초등학교 한 3, 3학년, 4학년 엄청 많이 아팠겠네요. 거의 시골기 몽들 정도니까 한참 재밌을 때다. 뭘 해도 날아다닐 때. 재밌어요. 뭘 해도 정말 맞네. 야 어린 시절 얘기도 또 만만치 않게 재밌는데요. 그러면 반면에 가장 또 어린 그 마음에 억울했던 점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혹시 기억에 남는 일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막 학교는 안 가고 학교는 안 갈 때쯤이고 네. 제가 아주 아기 때인데 이제 유치원 때인데 네. 그 엄마 아빠가 이제 다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제가 그 조그만 제 격에 노란 원피스를 입고 엄마 들어오시면 밥을 해드린다고 네. 쌀을 씻었어요. 쌀을. 네, 네, 근데 네. 이제 쌀을 요즘 같으면 솥단지 이쁜 것도 있고 전기밥솥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솥단지가 엄청 컸어요. 이제 뭐 안에는 가마솥 아니면 그 알루미늄으로 된 거 예, 큰 거 시골 할머니 집 그렇죠, 가면 그렇죠. 애가집 예, 가면 있었던 예.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쌀을 씻어가지고 쌀 열심히 그거 진짜 꼬물꼬물한 손으로 씻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딸다가 쌀이 쭉 나간 거죠. 그 하수구 이렇게 바닥에 많이 바닥에. 흘렸단 얘기네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고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쌀이 나간 것이 화가 나셨는지 저를 때렸던 그 맞았던 기억. 그게 억울했구나.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쵸. 누군가를 위해서 예. 그 어린 시절에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했네. 그러니까 엄마를 밥을 좀 해줘 보겠다. 그 노란 원피스 그때는 그 어린 시절에는 왜 그렇게 원색들 옷을 맞아요, 입혔는지. 맞아요. 추석이면 빨간색 옷을 사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도 그런 기억이 좀 나긴 하네요. 그 시절에 쌀이 좀 귀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이 딸보다는 쌀이 더 귀했나? 그랬나? 억울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생각은 마음은 그때 감정은 어떤 거였어요? 그때는 그 엄마한테 맞는 게 화가 나고 이게 약간 억울하고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이게 제가 좀 고집이 셌거든요. 어려도.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 억지로 쌀을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지. 엄마 실력 부족이지 그렇지. 처음 해본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이해를 못 해주시고 화나고 분하고 막 그게 억울하셨을 것 같긴 그랬던 것 하다. 같아요. 예, 맞아. 우리 이신환 선생님은 억울했던 게 뭐가 있으시나요?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 초등학교 시절인데 네. 저희 때는 이제 준비물을 거의 개인 지참이었단 말이죠. 아, 그렇죠. 네.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형하고 비교가 됐던가 봐요. 네. 그러니까 형은 이제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컴파스를 사와라, 삼각자를 사와라, 맞아. 그 각도기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준비물인데 어쨌든 이제 배우는 입장이다 보면 그걸 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이 해온다고 등짝 스매싱을 많이 신. 왜 너만 준비물이 많아 이거였나요? 그렇죠. 이야. 제가 개구장이었던가 봐요. 근데 형은 왜 없었을까요? 혹시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도 이제 생각해 보자면 뭐 그때 우리 형은 그런 걸 안 배우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맞은 걸 이미 한 거지. 맞는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 안 하고 친구한테 빌렸다거나 나름대로 준비를 했나? 그 스미싱은 누구한테 맞은 거? 엄마요, 아빠요? 엄마한테 맞죠. 엄마 아빠한테 살짝 말했다던가. 아빠는 쌩까시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또 고지고대로 말해가지고 맞았구만. 순수하셨네. 그냥 가서 엄마 이거 그때는 모르니까 그렇죠. 엄마 이거 그래요 이거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이제 나올 줄 알고. 근데 엄마는 돈도 없어 죽겠는데 맨 주라니까 화가 난 거지. 결론은 이제 그런 돈은 반은 가서 이제 군것질 문방구에서 제 기억에는 이제 그랬던 기억도 살짝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 엄마가 음한 데 쓴지 안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랬네. 것도 있지 않았을까. 얘는 준비물을 그대로 사지 않을 거라는 거. 아마 그랬던 거 같아요. 맞아. 어떻게 그런 머리를 잘 굴리셨네.
그래도 그때는 그런 뭐랄까 왜 이제 용돈을 부모님한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제 친척분들이 그런 거 굉장히 이제 좋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돈하고 또 그 준비물은 별개다. 별개여서 그런 거 받으면 바로 가서 떡볶이 사 먹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과 산다고. 갖고 100원인데 예를 들면 100원인데 150원이라고 말해가지고 50원은 50원 띵 까고 거의 그랬던 것 같아. 왜 그랬나 몰라 그 시절에. 그렇게라도 해서 내 욕구를 채우고 싶었겠나? 맞아. 왜냐면 용돈 안 주잖아 그 시절에는. 저희 때는 거의 없었죠. 진짜 잘 사는 집이라든가 일주일에 그때 잘 사는 애가 한 3,000원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또 아니 1,500원이었나? 그때 벌써 그랬어요? 그때 와 많이 줬다. 우리는 안 줬어. 그러니까. 오. 서울이라 다르네요. 서울이라 다르네. 그랬나요? 그래요. 우리는 한평 시골이어가지고 줬어. 꽤 많이 줬는데요, 선생님? 보통 1,000원에서 1,500원 일주일 용돈. 일주일 용돈이요? 네, 괜찮았네. 잘 살았네. 부르주아였구만. 아니 저 말고 제 친구들? 친구들. 저는 없었고요. 난 또 혼자 잘 산 줄 알았네. 서울 산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뭐 그때는 뭐 사다 드셨어요? 그때 그때 다 떡볶이 아니면 이제 왜 그 달고나라고 해서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서 이제 그거 어떻게 좀 뭐 이게 맞춰서 가면 하나 더 준다는데 성격 급해서 못해요. 이따가 또 그 어떻게든 이거 하나 더 해보겠다고 그 기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아시는 분한테 가서 좀 뭐랄까. 그게 제일 억울한 기억이시네요. 그렇죠. 그 준비물 많다고 스매싱을 맞고 스매싱을 당했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또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내가 엄마한테 이 스매싱을 안 당해야지라는 거 혹시 있으셨나요? 안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덜 맞자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그 엄마한테 준비물이라고 다른 여윳돈을 더 받아서 내가 그 맛있는 거 사 먹는 거에는 포기할 수 없다. 그렇다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러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준비물은 준비물을 썼고,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 받은 용돈은 이제 그런 식으로 몰래 이제 엄마 안 주고 이제 숙이고 이런 거는 했죠. 네, 그러셨다는 말씀이시구나. 그게 억울했다. 그 스매싱은 어떠셨어요? 엄마한테 확 그 맞았을 때 그 느낌? 순간에 그 어떤 게 올라오던가요? 뭐 아프긴 하지만 뭐 그렇게 기분은 안 나빴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맷집이 좀 좋아가지고 웬만큼 맞아서는 그냥 때리는가 보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맞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 어린 시절에 약간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언제 두려움을 많이 느끼셨는지 지혜림 선생님. 어린 시절의 두려움. 저는 또 제가 그 장녀다 보니까 책임감이 엄청 있었어요. 그 무게가 상당했겠네. 네. 그리고 이제 동생들이 3명인데 그 항상 뭔가 내가 당연히 뭔가 꼭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사례를 들면 저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전과 같은 거 조금 붙여서 그런 이제 100원이면 150원, 50원 더 붙였어. 이렇게 하는 적이었는데 이제 집에 다 예전에 시골이라 농사 조금 짓고 다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달랠 수가 없고 이제 이렇게 지난 선생님 말하듯이 준비물 같은 거 막 있으면 이제 없는 거 뻔히 아니까 뭐 친구한테 빌려 쓴다든지 저는 이랬는데 저희 남동생은 돈을 안 주면 안 가는 거예요. 통 파는 거죠. 학교를 안 가? 네, 학교를 안 가고 통 파고 또 이제 저희 엄마가 이렇게 살림을 너무 잘해가지고 쌀 나오면 쌀밥 주는데 보리 나올 때 보리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쌀을 좀 ek혀놨다가 보리쌀 나올 때 좀 섞어서 주고 이랬는데 쌀 나올 때는 쌀밥만, 보리 나올 때는 보리밥만. 이제 저는 좀 아주 현실 감각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좀 그럼 좀 수용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보리 나오면 보리밥
밥 갖고 가고 뭐 그래갖고 또 그때도 이제 친구 관계니까 반찬이 이제 우리는 뭐 얼마나 있겠어요. 계란 싸고 가면 최고인데 친구가 멸치 반찬하면 같이 막 올려서 얻어먹고 막 이러는데 남동생은 안 싸가요. 창피하다고 안 먹고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또 안 먹고 있으니까 그 책임감에 또 친구한테 50원을 빌려가지고 그 매점에 가서 이렇게 도넛이랑 이렇게 사서 이렇게 우유랑 좀 사가지고 이제 점심 챙겨주고 막 이런 거 이게 그런 거에 엄청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이제 그는 예를 든 건데 보이면 그 책임감을 좀 하려고 하는 그 장녀로서의 그런 책임감이 두려웠다. 그래서 항상 그게 있었던 거. 그러실 수 있겠다. 첫째는 옛날에는 첫째는 살림미천이라고 특히 첫 딸은 뭐 당연한 있으면 갖다 줘야 되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남동생이 뭐라고 하느냐. 그 요 한 근래 이렇게 그렇게 남동생을 두려움까지 가지면서 장녀의 그렇죠. 책임감을 다해줬는데 뭐라 해요? 어느 날 우리 딸이랑 이렇게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니네 엄마는 항상 돈이 많았다. 우와, 저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중학교 때 한 행동 하나가 걔한테 박혀 있는 거죠. 자기는 항상 엄마 아빠가 돈도 안 주고 너무 힘들고 이랬는데 니네 엄마는 항상 부자고 그래서 내가 난 도대체 어디서 돈이 생겨서 나는 부자라고 생각이 들었을까 저 생각에 이런 생각을 이번에 한번 해봤네요. 그러니까 늘 좀 베풀기도 했잖아요. 내가 안 쓰고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고 해결해주고 지 문제를 해결해줬는데 그리고 남한테 얼마나 좋은 소리 듣겠어요.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그 돈을 그래 너 네 동생이 굶고 있으니 사줘라 이런 친구 어디 있어요? 그렇지. 그 싫은 소리 막 들으면서 어떡하냐 막 하면 아유 가시네 막 이러면서 빌려줘서 가는데 그런 줄을 모르고 그러죠. 근데 그런 놈이 니네 엄마는 항상 돈이 많다. 깜짝 놀랐어요. 그럴 때 되게 억울했겠다. 한 40 몇 년 만에 그 소리를 그 생각을 한 40년 만에 아니 중학교 때니까 한 30년 만에 그 마음을 안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와도 지는 내가 다 해결해줬는데 지금도 니네 엄마는 다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런. 야,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이 되게 학습된 게 무섭네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강한 척 이런 거 하지 마라. 제가 이제 다른 후배들이나 저희 딸한테도 그렇죠. 있는 그대로 보이자. 내 얘기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맞아. 그랬던. 지금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시겠다. 진한 쌤은 언제 두려워요? 두려움은 언제 어린 시절에 이제 전설의 고향. 그걸 보면 저녁에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꼽자면 이제 성적표. 네. 저희 때는 이제 성적표를 나오면 부모님 도장을 찍어서 다시 학교에 갖다 줘야 되는 이런 때가 있었어요. 네. 이 뻔히 보이면 등짝 스매싱이 또 날라와. 열 몇 대는 날라오니까 몰래 찍어서 가져가려고 하면 꼭 그런 게 느껴요. 걸려?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안 걸리고 잘 찍어갔네. 누가 그런 비법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 눈치가 됐어야지. 눈치가 없었어요. 뭐든지 그냥 어리숙해갖고 맨날 걸렸네요. 맨날 그 성적표 나오면 두들겨 맞았던 기억도. 그 1년에 2번은 맞았겠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성적표 나오잖아요. 그랬나? 더 맞았던 것 같은데. 그럼 매달 시험을 받나요? 받아쓰기도 했을 거예요. 받아쓰기. 평가시험 봤죠? 평가시험. 우리 평가시험 많이 봤어요. 그거 맞으면 성적표 받는 그 순간이 두려움이었네요. 그렇죠. 공부는 거의 담을 쌓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렇게 이거 맞는다 걱정은 하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셨는지.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거지. 맞는 것도 그때가 두려웠던 거지. 그 전까지는 그냥 맞는갑다 이제 그 생각하고 별로 매도 그렇게 두렵다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랑의 매구나 엄마가 주신 매는. 사랑의 매 지금 강도가 셌어요? 엄청 셌던 것 같은데.
우리가 강주에 가서 매질을 한번 해봅시다. 아니 그랬을 때 어떤 그 감정, 내가 원하는 거, 그 생각들, 그때 그 기분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그 두려움으로 느꼈다 하면은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 엄마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인지. 학생이다 보니까 성도가 학생의 역할이 이제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이제 못하는 이제 그에 대한 뭐랄까 불안감. 그래도 부모님이 열심히 밖에서 돈을 벌고 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했다는데 제가 클 때 그 우리 집안 환경이 그렇게 공부를 하게끔 만들었던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때는 그러지. 뭐라 그럴까? 뭐 맨날 부모님 싸우고 형 누나 방이 따로 있고 제 방은 없는 상태에서 뭐 어디서 공부를 하고 어디서 야, 같이 옆에서 하라고 하는데 왠지 보이지 않는 벽이 그렇죠. 그 뭐랄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 누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독립된 공간이 있고 하이 클래스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저 아래 이제 뭐 이런 사람 나이 차이가 좀 있나 봐요. 누나하고는 6살 차이 나고 형하고는 이제 2살 차이가 나는데 별 차이는 안 났네.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네. 뭔가 모르게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갭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막내라는 그런 존재 그런 것들이 제 또래 막내도 많았는데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귀여움이라든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나는 사랑도 못 받고 거의 두들겨 맞은 기억. 그러시구나. 최근에 혹시 그러면 그런 기억들이 떠오를 때면 현재에 미치는 영향들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그 부분들이 현재 나한테 미치는 영향들 혹시 있으신가요? 굳이 이제 그 과거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어린 시절에 그냥 이런 하나의 에피소드였다. 경험 뭐 그냥 그때는 이제 다 아직 이제 남자애들은 다 개구장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냥 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죠. 거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아픔이 좀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네. 그냥 무난했던 나름대로 무난했던 것 같아요. 무난하다. 근데 누구나 그 트라우마적인 일은 한두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커오면서 오랜 세월 동안 커오면서 사건 사고는 많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생활에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우리 오늘 날을 새도 다 안 끝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자. 혜림 쌤 요즘에 이제 어떤 일에 이제 약간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제가 또 영업을 하고 또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고객이 좀 멈춰 있는 상태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한 쌤은 요즘에 스트레스 어떤 일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가장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이제 아직은 제가 이제 그 만학도다 보니까 그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과제에 대한 스트레스, 여전히 그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과제에 대한 스트레스. 제일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또 그러시겠다. 그런 세상 살고 싶으세요? 아니 그랬으면 한다 싶다는 거죠. 알려주려고 이제 방법을. 물어봐. 근데 같이 이제 여기 누님 선배님도 있지만 저도 이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매출, 매출 문제, 지지부진한 이 가장 스트레스이겠죠. 그래요. 매출 문제도 있고 또 진한 쌤은 그 어린 시절에 그 성적표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오늘날에는 또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그 어린 시절과 지금의 시험의 그 스트레스는? 크게 작용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뭔가의 심리적인 압박이 스스로를 이제 그때는 이제 안 그러니까 아예 자체를 안 움직였다면 지금은 알아서 움직이게끔 만드는 형태라고 할까요? 맞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좀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해야만 해라는 그런 신념을 좀 갖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진한 쌤은 도식이 뭐가 있어요? 심리 도식이 뭐였죠? 심리 도식이 혹시 가혹한 기준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수술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수술 자체가 이제 거의 한계치에까지 막 밀고 간다는 푸시를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본인 스스로를 가혹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스스로의 틀 안에서 이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나 보네. 그렇죠. 어떻게든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그러시네. 그러니까 중압감 아닌 중압감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혜림 쌤은 어떠세요? 저는 심리도식에서도 애니어그램 유형처럼 자기 희생, 이번에 전형적인 자기 희생이 뜨네요. 과거에도 그러고 현재에도 그 자기 희생이 최고 높은 것 같아요. 점수가 가장 높다. 그러셔서 자기 희생에 대한 게 있어서 그 동생이 누나는 항상 돈이 많았어. 그러니까요. 야, 나 안 먹고 내가 쓰고 싶어도 참고 누나를 줬는데 동생을 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도 도너츠에다 우유 먹고 싶지. 제가 그 도시락을 먹고 싶었겠어. 이야. 어린 시절들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네요. 그러면 그 어린 시절들이 현재까지 미쳤다고 하는 것들 하는 사례들이 있나요? 미쳤다기보다 영향을 항상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거를 알아차려서 많이 이제 개별화를 시키려고 제가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개별화죠? 남동생을 이게 가족이고 형제고 내가 안고 항상 이랬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좀 이렇게 분리를 시키겠다. 분리시키고 이제 요즘에는 제가 좀 선언을 했어요. 좀 또 자꾸 그런 트러블이 생기니까 항상 제가 꼭 엄마한테 대들듯이 좀 그런 걸 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돌봐줬더니. 그래서 언제 한 번은 제가 막 나무르면서 앞으로 나는 굳이 너를 보면서 내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오지 않는다 해서 그런 것도 따지지도 말고 이제 이러면서 그때는 막 이게 남동생은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에요. 저는 그게 상처가 돼서 계속 골마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는 골마도 이렇게 참고 있는데 지금은 굳이 그래라 이제 따로따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너는 너의 가족이 있고 나는 나의 가족이 있고 요즘에 그래서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분리가 좀 되네요. 그동안에 이렇게 융합이 돼 있고 합쳐져 있다면 근데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랬구나. 왜냐면 말도 좀 좋은 말 해야 되고 상대를 저는 상대 상처 주는 말을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상처인지 아닌지 모르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동생이 그러니까 상처는 저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 받지 않겠다. 과감하게 반사를 하겠다.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신간이 편해졌어요. 마음이 좀 편해졌다. 마음, 그러니까 감정이나 생각이나 내 욕망이 좀 없구나 이런 것들이 좀 편안하게 돼 있다. 안정돼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불편했던 마음이 바램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바라고 있었던 거 마음에 힘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바램을 이제 버린 거죠. 내가 준 만큼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인정이나 지지를 좀 받고 싶었단 말씀이시네.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돈을 서포트했을 때 그냥 주고 뭐 또 형제간이다 보니까 못 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넘어가고 이랬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주라면 당연히 줄 줄 알았죠. 제 마음과 같아서. 그랬더니 근데 다르더라. 그렇죠. 나랑은 개인차가 있고 또 그 사람들 또 성향도 다르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도식이 오늘날까지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진한 쌤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현재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 크게 작용을 했던 거는 뭐 이렇게 제 스스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고
그건 그거대로 지금 현실은 현실대로 따로따로 그렇게 생각하시구나.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은 엄청 잘 가죠, 선생님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린 시절에 대해서 뭐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뭐 억울했던 일이라든지 어디 그 두려웠던 일이라든지 오늘날에 뭐 미치는 영향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또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네. 오늘 두 번째인데 어떠세요, 혜림 선생님? 어린 시절로 다시 가보니까 네. 또 많은 저를 좀 발견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애니어그램 프로로 네. 저의 이제 알아차림을 그러니까 좀 나도 나를 위해서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네. 나도 나를 위해서 좀 나를 챙기겠다. 네. 나를 사랑하겠다. 그런다. 그게 좋습니다. 우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최고죠. 네. 나를 좀 내가 원하는 것도 표현을 좀 해보고. 그렇죠. 그게 진아 쌤. 두 번째.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돼 보니까 부모들 입장이 이제는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 그때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왜 자식이 필요한데 돈을 안 주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지금은 그만큼 돈 벌기도 어렵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부모님 이해가 간다. 많이 가는 그러실 것 수 있겠다. 입장을 바꿔보니 내가 커보니. 네네. 오늘 또 고맙습니다. 두 번째까지 이렇게 먼 데서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애니어그램 만남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